절대 전략 듣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변동성이 큰데요. 지금 코스피가 또 하락 전환하더니 낙폭을 키웠습니다. 현재 0.81%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크게 하락하는 종목, 아직은 크게 눈에는 안 띄는데 유가증권 시장 0.81%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한마디 좀 들어볼게요. 오늘장 한마디는 2200에선 반도체, 2400에선 배터리, 2500선에서는 이제 바이오 제약,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섹터들이 일단은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대형주들이 포진해 있는 섹터들입니다. 정말 지수가 2100선까지 넘보다가 잘 올라서줬습니다. 이제 2500선이 눈앞에 있는 상태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1월의 상승률이 22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분석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시장에 있어서 특히 이제 나스닥, 이 반등, 폭이 좀 크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잠깐 보고 가면, 해외 시장에 있어서, 이 나스닥, 이 상승폭이 이 1200선에서 이제 11600선, 요 언저리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14%선 정도 됩니다. 요게 우리나라 코스피 반등폭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 수익률이 한 13%선 정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반등폭을 좀 보면은 우리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빠진 폭을 좀 바라보면, 이 반등폭이 추세 전환을 우리가 논한다라기 보다는 그냥 낙폭가드가 좀 해소되는 구간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관점인 거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도 똑같이 반등을 시도를 했으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비해서 상승폭은 미미했지만 그 전에 이제 9월 달에서 이제 11월 달 이 반등폭 자체가 나스닥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이 반등폭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거는 1월 달부터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낙폭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반등이 많이 된 이유가 우리가 1월 달에 상대적인 낙폭이 글로벌 증시, 선진국 증시하고 좀 비교를 해봤었을 때 훨씬 더 심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가격에 반응을 하는 시장인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은 싼 가격에 반응을 하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이 싼 가격에 반응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싼 거는 같은데 이 바텀을 형성해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만 던져준다면 시장은 기꺼이 매수하겠다 이거예요. 싸니까. 대신 불안감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지 않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면 기꺼이 반등에 내가 동참해 주겠다. 싸니까. 이거예요. 대신 그 선물을 주지 않으면 지금 시장은 금리 완화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 기조기 때문에 의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쉽게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선물,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선물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 구조를 잘 살펴보게 되면 9월 달에서 11월 달은 사실상 이 배터리 3총사가 시장 수익률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요 종목 세 종목만 있어도 시장 수익률을 완전히 압도했었거든요. 그런데 배터리가 상승폭이 반납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200대까지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200대까지의 조정은 사실상 배터리에 의해서 나온 거죠. 배터리가 끌어올렸고 배터리에 의한 하락이 된 거죠. 그죠?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선물이 없었어요. 여기서의 선물은 어떤 거냐면 강력한 모멘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모멘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좀 재료만 달라 이거죠. 수면 장애가 있는데 잠만 잘 수 있게 하라 이거야. 잠만 잘 수 있게. 깊은 잠은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바텀에 대한 이게 바닥이라는 기대감만 하나만 준다면 기꺼이 반대해 주겠다 이거예요. 싸기 때문에. 그래서
2200에서는 첫 번째 선물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바텀 선물, 첫 번째는 2200대에서는 반도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뀐 거죠. 이런 식이라면 삼성전자마저도 감사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IT 반도체 섹터. 그죠? 뭐, LG전자나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마저도 하이닉스,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도,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 포인트가 나온 거죠. 첫 번째 선물인 겁니다. 이게 2200에서의 강력한 이 바텀 신호가 나온 거죠. 여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이게 금융주가 된 거예요. 금융주가 주주 환원 정책. 저희가 작은 힘이나마 지수 방어에 작은 힘이나 보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선물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200에서는 그래서 반도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2500대 되니까 이제 반도체는 시장이 더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방어해서 돌아서는 데 있어서 투자 심리를 돌이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저는 다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지고서 유동자금을 더 끌어오기는 어려워요. 다른 녀석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200대에서는 그 역할을 반도체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한 2400대. 2400대에 보면은 2400대부터 튄 주식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2400대부터. 어떤 주식들이 많이 좀 튀었냐면, 가만히 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것 때문에 2400대부터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을 할 때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삼성, SDI 급등 나왔던 시점을 잘 보십시오. 1월 25일 전후로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1월 25일. 요때가 종합주가지수가 2380에서 2440, 2400 요 구간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LG화학 요런 주식들. 그죠? 움직였던 포인트를 잘 보시면 2200대에서는 반도체가 그 역할을 했었던 거고요. 2200대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00대에서는 이 배터리가 반등을 주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에서도 선물이 있었어요. 어떤 선물이 있었냐면 이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있었죠. 20% 가격 인하 해보니까 갑자기 판매량이 폭증하고 재고가 소진되면서 분위기가 또 급반전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200에 대해서 반도체가 첫 번째로 시장의 방어에 대한 의지를 피하려고 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탠 금융주가 이 방어에 수성에 도움을 주고, 2400대에서 반격이 나섰을 때 배터리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테슬라하고 손잡고, 여기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비롯한 뭐 첨보 같은 주식들, 나머지 이제 중가권에 있었던 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동참을 하다 보니까 반격이 나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2500선까지 간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이번 반등폭이 얼마 정도 됐냐면 2497이니까 사실상 이건 2500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끌어모은 자금들이 얼마 정도 되냐? 한 9조, 8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도 산업 가운데서 3마리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가지고서 움직인 자금들이 한 8조에서 한 9조 선 정도로 2500대까지 간 거죠. 물론 언택트의 반등도 있었고요. 납폭가대 해소도 있었고, 게임즈의 반등도 있었고, 자동차의 납폭가대 반등도 있었고, 철강주들도 있었고, 중국 소비주들도 있었고, 엔터주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주도 산업이라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시장 반등이 되었을 때 많이 할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낙폭 반등에 그냥 참여했다 정도 되는 거지, 우리나라 산업을 좌지우지할 정도 전면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중 자금을 더 끌어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2200대가 가지고 있는 총량과 2300대의 총량, 2400, 2500에서의 총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2400에서 머무르기 위한 자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2500에서 머무르기 위한 자금,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단 말이에요. 가격을 하나 사더라도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시중의 자금을 더 끌어오려면 사이즈를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바이오 제약이 2500대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2500대에서 2400대에서의 바이오가 자금을 끌어올지 않는다면 시장은 당분간 2500대와 한 2400대로 전후한 자금 밴드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바이오가 많이 동참을 하게 되면 주도 산업이 다 같이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각 업종, 각 종목에 대한 목표치는 조금 더 레벨업이 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구도를 가지고서
고점 박스와 저점 박스, 그다음에 지수와 무관한 별개의 전략으로 구분해서 가면 좋은 결과가 계속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지수대에서 지금 이 섹터들이 자금을 좀 더 끌어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매력적인 어떤 그런 재료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설명이신데요. 그 자금을 끌어오는 그런 주체, 그러니까 자금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1차적으로는 외국인, 2차 기관, 3차 개인 이렇게 보실까요? 수급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외인이 살 거냐, 기관이 살 거냐, 뭐 개인들의 물량들이 들어올 거냐, 뭐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메인 재료는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주식들이 동조화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급이라는 거 실시간으로 다 추적을 하다 보면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구멍난 배에서 열심히 노질하는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 실익이 없고요. 훨씬 더 이제 나은 결과가 나오려면 뭐 예를 들면 배터리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K 포스코 케미칼 LG학이 움직였을 때가 이건 동조화가 되는 거고, 반도체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이 같이 움직였을 때, 소비자가 끌어왔었을 때 그 섹터 가치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바이오제약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삼성 바이오가 움직일 때 셀트론이 따라간다든지 한미약품이나 유연이 따라 붙었을 때 이걸 동조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가 의미 있는 변곡 흐름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박스 대응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네. 동반해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지 여부가 자금을 끌어주고 있는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증거라고 합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제약이 각 지수대에서 움직였던 핵심 변수들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융주 약세 속에서 지금 지수가 0.8%까지 하락하는데 JB금융지주, 제주은행 5%까지 하락하네요. 기장 상황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